네, 자,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지수가 조금 올랐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일단은 이제 지수 뭐 잠깐 뭐 짧게만 체크해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뭐야 대통령 선거 끝난 지 이제 3주 정도 지났죠. 그래서 뭐 4주 차인 것 같은데 역대 정권 초반에 이제 그 주도하는 테마 주도주 또는 이제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이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좀 살펴보니까 개미들이 이제 인버스를 또 많이 사놨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도 개미들이 인버스를 좀 많이 사고 있어서 그 부분들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길게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한 2, 30분, 뭐 길면 30분 정도? 네, 그 정도 하고 빨리 맞춰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0.15%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이제 더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뭐 어쨌든 이 정도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조금 빠졌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항상 좀 약해요. 0.3% 소폭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랑 이제 코스닥 지수랑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은 좌파 정권이죠, 민주당. 그러면 뭐 직전 정권은 윤석열 보수 정권이었고, 그럼 그 전에 말고 전전에 문재인 그때 좌파 정권이었으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대통령 된 사람은 조금 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많이 다른가?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좌파 정권이니까 그때랑 비교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레퍼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랑 이제 비교를 하면 좀 되는데, 그때는 얘기 한번 했었죠.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못 가더라. 그때도 그랬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랑 똑같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뭐 중동 문제 여기에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좀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 지수의 사상 최고가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인 한참 이제 코로나 시국, 그죠? 네. 그때 여기 3,300포인트를 살짝 넘었었어요. 2021년 6월 달에. 그때 그 여기에 거의 근접한 상태입니다. 음?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증시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제 그럴 기대감에 이제 많이 오른 것 같긴 해요. 매일같이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이재명 랠리가 맞기는 맞는데 이재명 혼자 힘으로 올라온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랠리가 맞았거든요. 인위적으로 해서 올린 거 맞으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해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문재인 정부 때 있잖아요. 그때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근데 그때랑 지금은 똑같아요. 그때도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올라갈 때 초반에는 개별주 테마주가 잘 안 갔어요. 언제 많이 갔냐? 코스피 지수가 정점을 찍고 횡보할 때. 그때는 이제 대형주가 좀 덜 가고 중소형 테마주, 특히 그 당시에 뭐 바이오주 같은 게 많이 갔었죠. 그때는 주도 테마주가 바이오주였거든요. 그게 스타트를 끊고 뭐 수소차 뭐 기타 나중에 이제 1년 지나서 뭐 대목주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문재인 말기 때는 그 뭐야 신재생 에너지 그런 게 많이 갔고 뭐 그린 뉴딜 막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그랬었는데 그때랑 뭐 레퍼토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에서 간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아무튼 엄청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거 맞거든요. 저는 뭔가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저도 추측은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올라갈까? 이재명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뭘까라고 여기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저도 뭐 짐작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 부분은.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아직 드리긴 좀 이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보시면은 뭐 지수 잘 가는데 그 동안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안 가잖아요. 문재인 때를 비교해 보면 모른다니까. 이 당시에 차트가 보여드렸죠, 비교 차트. 다시 봅시다.
보세요. 이거 보신 거 기억나나요? 네. 그러니까 작년 고점이 코스피는 여기였거든요. 여기를 이미 뚫었어. 그죠? 근데 코스닥의 작년 고점은 여기에요. 아직도 한참 가야 돼. 한참 가야 돼. 근데 코스피의 최고점은 여기거든요. 여기에 지금 근접해 있단 말이에요. 좀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전고점이 아니라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닥은 최고치는커녕 이제 여기도 못 뚫고 있어 지금. 불쌍해 죽겠죠, 그죠? 이러고 있고. 왜 그러느냐? 문재인 때도 그랬다니까. 언제? 그땐 여기잖아. 요시 약간 체크하는 거 없나? 없다. 요 부분입니다. 2017년 3월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탄핵했던 시점이 여기라니까. 3월이니까 이 지점이에요. 코스피가 처음에 이만큼 갔고요. 코스닥은 조금 올라갔는데 잘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못 뚫죠, 그죠? 직전 고점을 못 뚫고 거기서 갔다리 해요. 지금 이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코스피는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으면서 계속 올라가죠. 심지어 이때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잘 갔어요. 요즘에 삼성전자 안 가더라고요. 삼성전자 빼고 딴 게 가죠. 그죠? 예, 어서오세요. 이러다가 코스피 지수가 여기에서 이제 꺾이죠. 많이 갔잖아요. 꺾이고 나서 좀 더 가긴 했는데 뭐 가봤자 이제 전고점 대비 요만큼밖에 못 간 거거든. 전고점 대비 따지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이 이제 쭉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건 뭐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주춤거리면서, 그죠? 살짝 주춤거리면서 코스닥 지수가 끌어올려 줄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그 코스닥 지수 쪽에, 코스피 쪽을 보면은 뭐 SK 하이닉스 신고가 나고, 그죠? 네. 네이버 막 급등하고, 그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돌아가면서, 그죠? 막 올라가고. 네. 문재인 때도 그랬다니까. 그냥 좌파 정권은 레퍼토리가 비슷해요. 복잡하지 않아. 비슷해. 은행주 가고 그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은행주나 증권주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는 지금처럼 못 갔어. 움직이긴 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주춤거리겠구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게 다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 개미들은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문재인 때 그때 뭐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왜? 정권 초반에 대통령 탄핵시키고서 바로 뭐 선거 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바로 대통령 취임했는데 뭘 해. 장관도 없고 뭐 그냥. 네? 그러고 있었지. 지금은 뭐 똑같잖아요. 응? 그냥 이벤트만 하잖아. 이벤트만. 그때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이거 폭락한다고 막 난리치겠어. 그때는요. 중동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었어. 그때는 뭐였냐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전쟁 날 뻔했어요. 북한하고.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전쟁 날까 봐. 그래서 우리나라 좌파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미군이 철수할까 봐 사람들 되게 불안했어요. 그때 당시랑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 응? 근데 지수가 뭐 다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했어요. 외국인 자본이 떠나가 있고 우리나라 떠나간다고 나간다고 막 사람들이 무지하게 냈는데 그때도 안 그랬어요. 그때 안 그랬다니까. 그래서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인버스를 무지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인버스에는 2배짜리 고퍼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어요. 잠깐만요. 인버스 고퍼스 잠깐만. 한 배짜리 놓고 2배짜리만 있네. 잠깐만요. 네, 한 배짜리 말고 아니 2배짜리 말고 한 배짜리 찾아야 되는데 잠깐. 뭐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알겠네. 자 보세요. 이건데 요건 이제 한 배짜리. 레버리지구나. 요거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때 얘는 손실이 나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이 나는 게 인버스잖아. 거꾸로니까.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 그리고 트럼프 아저씨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시점이 비슷했잖아요. 그죠? 시기적으로. 그때 증시가 순간 급락했잖아요.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4월 초에 순간 막 잠깐 짧게 팬이 갔었잖아요. 여기 순간 팍 이랬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탈이 나갔겠죠. 개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뭘 어떻게. 그때부터 인버스를 밑에 빨간 여기 검은색 선이 이제 개인들이 샀다는 뜻이고 샀다 팔았다 그거거든요. 개인들이 막 천천히 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재명 지지자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미치겠어 진짜. 당선되고 나서 인버스를 미친듯이 더 사는 거예요. 거래가 폭증하면서.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베네수엘라 얘기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죠? 선거 전부터.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많이 가니까 주식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근데 개미들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항상 언급드리잖아. 왜 내 생각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상대방들은 지금 미치려고 그런다, 힘들어서 미치려고 그런다고 지금. 공포에 질려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버스 사는 거 보세요. 이재명만 웃고 있지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겁에 질려 있는 거야. 세상에 인버스 이렇게 많이 사는 거 천만. 그때 문재인 때도 뭐 문재인 지지자들은 좋아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문재인 당선된 게 5월이잖아. 2017년 5월. 그때 인버스가 그렇게 늘진 않았거든요. 이때 당선됐거든요. 근데 인버스가 그냥 뭐 그대로 있다가 뭐 그랬지. 늘거나 그러진 않았어.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미친듯이 늘어요. 이건 인버스니까 한 배짜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하니까 2배짜리 보시겠습니다. 2배짜리는 더 늘어. 2배짜리요. 꽃배기. 이게 여기가 6월 초에가 1,900원이거든요. 1,900원이라고 하면 되지. 1,900인데 지금 1,300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거의 한 500원 이상 떨어진 거거든요. 25% 이상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근데 지금 더 사요. 거래 늘어난 거 봐봐. 제가 자꾸 방송할 때마다 얘기해드렸던 게 뭐예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개미들이 인버스에 몰려들면 지수는 폭락이 안 나와요.
개미들이 인버스를 사면 보통 거꾸로 지수가 올라가겠죠? 근데 최소한 뭐예요? 확실한 건 뭐예요? 최소한이라고 확실한 거는 뭐예요? 절대 폭락 안 나와요. 왜? 폭락 나오면 개미들 큰 돈 벌거든. 인버스 개미들이. 추경 매수하고 상따하고 비중질르고 막 신용 쓰고 이런 사람들 돈 못 벌어요. 잠깐 벌어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하면서 느낀 건데 인버스랑 고퍼스에 큰 돈 넣어가지고 왕창 돈 버는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잠깐 재미는 봤을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재미도 못 보던데요. 그 이재명의 존재가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공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인버스 사지 마세요. 이재명이 지수 올릴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했잖아요, 그죠?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알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 했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그걸 알아맞춘 거지. 근데 개미들이 더 사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거래도 많고. 그럼 뭐예요? 지수는 계속 간다. 그리고 올라온 상태에서 쉽게 안 떨어질 거예요. 쉽게 안 떨어진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고 계셔야 돼. 아셨죠? 그 레버리지는 근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코스닥이죠. 코스닥 이거 고퍼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개미들이 코스닥에 관심이 없어. 안 사. 아니 코스피가 그렇게 급락할 거면 코스닥은 더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코스닥에 관심이 없어. 아주 좋은 겁니다. 관심이 없잖아. 개미들이 관심을 가져야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이 관심을 안 가져야지 주가도 올라가고 종목도 많이 가는 거지.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중동 전쟁 있잖아요. 이게 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이나 동양을 미국 쪽 얘기랑 쭉 보니까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왜냐면 전쟁 휴전을 일단은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뭔가가 좀 어설프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 핵시설을 트럼프는 성공적으로 공습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미국 언론이랑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싫어하니까 안 좋은 것만 부각시키는 걸 수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란 핵시설을 완벽하게 파괴 못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그냥 쉽게 끝나진 않을 거거든. 이스라엘 완전 요번에 저기 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국도 무슨 방법을 쓸 것 같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휴전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다시 어떤 이슈가 중동 쪽에 터질 수 있다. 그거를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스라엘도 쉽게 포기 안 할 거고 이란도 쉽게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이란 정권은 사악한 정권이거든요. 오늘 보시면 장중에 중앙에너비스가 13%까지 급등했다가 뭐 내려오고 막 그랬어요. 흥하이온도 들었다 놨다 했고 STX 그린로직스도 들었다 놨다 했고 이런 게 참고하시면 돼요. 그 물류주 중에 KCTC하고 동방이라고 움직인 거 있거든요. 그거는 뭐 이거 KCTC 동방 이거는 올라간 이유가 그거더라고. 뭐 해수부 부산 이전 수혜주 빨리 가라고 건물도 안 졌는데 그냥 빨리 내려가라고 막 독촉하나 봐요. 이재명이.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이제 부산 민심 잡으려고 그런 거 같은데 뭐 그러고 있고 뭐 북극 항로를 추진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북극 항로 추진 문제는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가 끼기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거는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특강 형식으로 좀 해드렸는데 북극 항로가 왜 중요한지, 트럼프랑 또 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중국이랑 러시아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걸로 갔는데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역대 정권 그 주도주 특징을 여기서 얘기해 드리고 빨리 끝낼게요. 쉽게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거예요. 항상 역대 정권 초반에는 허니문 기간이니까 아주 특별한 어떤 주도주 또는 이제 테마주들이 많이 갑니다. 문재인 때하고 노무현 때는
그때 많이 갔던 게 그거잖아요. 바이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줄기세포 그때 황우석 박사 뭐 그런 거 할 때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그 문재인 때는 처음에 바이오 수소차 이런 거 많이 갔죠. 네. 그죠? 임기 말 때는 뭐 그린 뉴딜 이런 거 많이 가고 그 바이오주 이런 거 많이 가고 걔네들이 꺾였을 때 그때 이제 북한하고 이제 무슨 쇼 했잖아 그때 막 그래가지고 그때 대북주 무지하게 많이 갔죠. 언제까지?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날 때까지 많이 갔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럼 요번에도 뭔가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했던 거 말고 새로운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재인 때랑 거의 뭐 레퍼토리 비슷할 거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그때 정권 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정권에서도 일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탁현민 뭐 이런 사람들 그죠? 네. 또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 그때 뭐 했던 거기 일했던 사람들 지금 다시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 네. 그럼 레퍼토리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주 쉬워. 요번에 이제 어떤 이재명 정권에서 그 테마주를 가면은 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문재인 때 많이 봤거든. 그때 수익 저희 방에서 진짜 많이 냈거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냐? 대통령 되기 전에 얘기했던 거 말고 새로운 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때 수소차 초반에 많이 갔거든요. 수소차가 뭐 그 전에 선거 전에 얘기 안 했었어요. 선거 전에 얘기 많이 했던 게 뭔 줄 아세요? 4차 산업. 그때 한참 4차 산업이 떴거든요. 지금은 그게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4차 산업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할 때였어요. 지금의 AI 막 이런 거죠.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그때는 4차 산업이었는데 문재인이 되자마자 4차 산업 관련주 하나도 안 갔어요. 진짜 안 갔어요. 계속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고 있어요. 뜨겁게 달궈진 후라이팬에서 버터가 녹아내리는 것보다 4차 산업 관련주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녹아내리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상상해 가시죠? 하고 녹았다니까.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 애간장도 녹아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AI 관련주 조심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AI 관련 조심하라. 그게 뭐 우리나라 지금 정권이 키워주냐 안 키워주냐 이걸 떠나서 원래 많이 물리더라고. 역대 정권마다 다 그래요. 다 그랬어. 항상 고르거나 새로운 게 나온다니까. 그동안에 뭐가 가요? 뭐 새로운 정부,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때문에 대형주가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대형주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조선, 방산, 아까 뭐 해운주도 좀 있고 뭐 증권주 이런 거 쭉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친중입니까? 친미입니까? 친중이죠. 그죠? 친중이잖아.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 주도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응? 트럼프가 전화도 4일 만에 했고, 그죠? 네. 전화 늦게 했고, 캐나다에서 만나자고 좀 제발 좀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집에 일찍 가버렸고, 이재명이 나토 정상회담 안 간다고 했더니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 거기서 좀 얼굴 좀 보자고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이게 뭐겠어. 순탄치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쪽 관련주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맞잖아. 이재명하고 트럼프하고 코드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코드가 안 맞잖아요. 이재명을 욕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코드가 안 맞는 대형주들이 많이 갈 때는 잘 보셔야 돼. 쟤네가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왜 맨날 대북주를 좋게 얘기해요? 그건 트럼프하고 코드가 딱 맞거든. 근데 대북주 내에서도요, 이거 비밀인데 파트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엄청 많아. 바이오주보다 더 복잡해. 뭐 철도, 가스관, 뭐 개성공단, 금강산,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트럼프가 딱 얘기해 준 게 몇 개 있거든. 그쪽을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게 오늘 우리 방에 추천 나간 오늘 아침에 미련들 대북주 하나 추천했는데 그게 그쪽 코드거든요. 여태까지 대북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우리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대북주로 간 적이 없어. 있긴 있어요. 살짝. 남들이 다 몰라. 저거 대북주라 그러면은 다들 놀래요. 이게 대북주 맞아요. 새로운 차트 보면은 눌림목이 만들어져 있어요. 대북주랑 똑같이 다른 대북주 세게 가는 애들이랑 차트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대북주로 간 적이 없어. 그러면 다른 개미들이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회원들만 종목 아는 사람들은 끄덕끄덕거리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궁금해 죽으시겠죠, 그죠? 절대 못 찾으실 거야. 회사 이름도 엄청 길어가지고 엄청 길어요. 그래 못 찾으실 거라. 네. 대북주 같은 게 안전하다니까. 네. 트럼프랑 코드가 딱 맞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 정책주도 하셔야 돼요. 근데 과거에 대선 전에 얘기했던 정책주를 특히 그 중에 AI 같은 거 그런 거 붙잡고 너무 애쓰지 마시라. 잠깐은 괜찮을 수 있는데 진짜 대장은요 대통령 되고 나서 새로운 거에서 나와요. 제가 자꾸 문재인 때 얘기 많이 하죠. 그때도 그랬다니까.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전에는 수소차 개념을 잘 몰랐어요. 수소차? 처음에는 이제 LPG 장가 막 그랬어요. 무식한 거지 처음에 모르니까. 수소차 타령을 막 하길래 알아봤더니 전기차인데 수소 같은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그때 그 회원들한테 정확하게 알아보고 회원들한테 추천하고 수익도 많이 났어. 우리방에서. 어쨌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예요. 딱 뭐 선거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새로운 주도주가 거기서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그 새로운 주도주가 언제 주도 테마가 언제 나오나요? 코스피가 살짝 꺾일 때. 폭락하는 게 아니라 살짝 꺾일 때. 그래서 아까 코스피 쪽에 인버스가 무지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 얘기 왜 해드렸냐면 그냥 단순 무식한 거라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요 그 무식한 사람들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뭐 국민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뭐 대학교도 많이 나왔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뭐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게 참 무식한 거라. 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줄 알아요. 환장하고서 진짜. 원달러 환율을 보세요. 원달러 환율을 보라고. 환율을 보면 이해가 갈 텐데 시간이 없으면 넘어가고. 이거는 정말 죄송한데 진짜 무식한 거예요. 네? 코스피 지수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 전저점을 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슨 외환위기 왔다는 거예요. 미쳤나봐 진짜.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요. 네?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걱정들 하지 마시고 하나만 생각하세요. 이제 때가 됐다. 코스피 지수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살짝 꺾이면서 좀 쉬겠네. 그러면은 돈은요 쉬지 않아요. 세력도 쉬지 않아. 근데 증시가 폭락할까봐 인버스 잔뜩 쏴놓고 뭐 지수가 떨어질까 걱정하는 개미들은 쉬고 있겠지. 폭락을 대비하면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아요.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주식경환인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니까. 기다리는 폭락도 안 와요. 조정 올까봐 폭락 올까봐 종목들 다 손절 때리고 다 팔아가지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잘도 되겠다. 그분들한테 제가 해드리는 얘기예요. 본인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개미들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똑같이. 잘 될까요? 아시잖아. 안 될 거라고. 본인만 그러고 있으면 대박 터지는데 아니에요. 다시 수십만, 수백만 개미들이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 폭락 올 거라고.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고. 저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냥 계속 사고 팔고 계속 하시라고. 대신에 요즘에 종목들이 뭐 50%, 100%짜리 이런 게 잘 나오는 장이 아니니까 수익 나면 빨리빨리 챙기고, 그죠? 네. 또 다른 종목 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개별주 테마주들이 많이 가는 테마장에서 열릴 거라고. 이재명이 열어줄 겁니다. 응? 네.
문재인도 그런 장이 열리게끔 해줬고요. 다 했어요. 다 그랬다고. 제일 좋았을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제가 그 두 분은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제가 쓰잖아요. 왜? 주식시장 테마주를 많이 올려주신 분들이거든. 너무 감사한 분들이었어요. 지금 전전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주식시장 테마주 올라가는데 도움을 아직까지 별로 안 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좀 모르겠다, 그죠? 근데 아무튼 열어주긴 할 거예요. 자기 입으로 주식시장 많이 할 거 얘기했으니까 지켜보자고요. 아셨죠?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30분 정도까지 이제 하고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고 핵심은 뭐예요? 지수 이제 꺾여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가 좀 꺾여야 이제 개별주가 갈 거고 코스닥이 올라갈 거거든요. 네.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가면 코스닥 쪽에서 진짜 뭐가 나온 거예요. 이제 주도 테마가. 그거를 코스피 지수가 꺾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 별표 한 30개 그죠? 뭐예요? 이재명이 선거 전에 얘기했던 거 말고 뭐 새로운 거에서 주도 테마주가 나올 거다. 네. 과거 열매이지 말고 새로 나오는 걸 주목하시라고. 그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시겠죠. 새로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주도 테마가 될까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지금 몰라요. 왜 모를까요? 몇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발표해줘야 알아요.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솔직한 거고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싫고 또 대통령이 너무 좋고 뭐해도 그 사람이 뭔 말하는지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기려야 돼요. 입에서 나옵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나중에 나오면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할 또 기회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입에서 말 나오자마자 바로 상한가 2-3개, 5개씩 쫙 올라가요. 그냥 기둥 세우듯이 그냥 쭉 뽑아야겠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잠깐만 그 코나이하고 푸콘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뭐야 이거 지역 카페 관련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이거 내일 해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끝났네. 내일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